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토큰증권 관련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유재라고 합니다. 그 앞에 두 세션에서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앞에 분야랑 저희랑 좀 다른 점은 사실 기존의 금융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정해진 업자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거에 비해서 토큰증권은 여러 가지 일반 기업들한테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금융업보다는 더 다양한 이제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앞에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은 이미 그 사업을 잘 이제 수행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분야는 사실 아직 법제화가 다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연초에 이제 그 규제에 대한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여러 사업 주체들이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성품 전략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면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큰 증권이라는 거의 정의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디멘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의에서 출발해 보면, 일단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적인 영역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뭐 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기존에 이제 금융 투자 업자로서의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같은 금투업자 외에도 다양한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사업자들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이 더 강조되면서 좀 산업이 발전할지는 아직은 좀 열려 있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분산 원장의 기술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사실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고, 또 기술 자체도 사실 안정화된 이제 이제 금융의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많은 좀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산 원장의 기술도 매우 중요한 팩터지만 1차적으로는 사실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된다는 측면에서 1차적인 좀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지고 이제 다른 플랫폼과 연결을 한다던가 좀 산업 영역의 확대에 대한 고민이 1차적인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위에서 밝힌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증권의 확대와 이제 기술의 확대를 나눠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정형화된 증권이 아닌 이제 새로운 증권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증권들은 사실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증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상품들은 딱 그 상품 고유의 속성이 사실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비금전 신탁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수익증권의 발행과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기존에 없었던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탁업 그 관련된 이제 그 개혁 방안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꼭 이 뭐
그 분산원장 활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토큰 증권 비즈니스 외에도 약간 자산 유동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법제하고 안비되면 다양한 시도가 이제 생길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기존에 수많은 이제 조각투자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좀 기존에 없었던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이제 금융상품화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생겼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 증권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좀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확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실물증권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전자증권 제도가 잘 확립이 되어서 사실 안정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에 기반한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분산 원장을 도입해 보는 게 이제 새로운 이제 혁신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많은 제약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증이 된다면 향후에 이제 더 큰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얘기를 먼저 드려보면 지금 사실 그 상세한 이제 그 제약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굉장히 제한된 용도로만 이제 기술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사실 개방성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만, 금융업의 특성상 이제 고객의 이제 금융 정보를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고, 또한 이제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맞추려다 보면은 기존 기술에 대한 이제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웹3라고 불리우는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진영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만족스러운 형태의 이제 기술의 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좀 유례 없이 한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만들어 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잘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는 보면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퍼블릭 체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형태의 약간 제한된 형태의 체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노드 주체들도 어떤 허가된 사용자들만 이제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를 다 만족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요건에 맞춰서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 기존에 이제 뭐 KYC라든가 AML이라든가 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증권법상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준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증권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예탁원, 뭐 그 외에 코스콤 이런 회사들이 다 좀 관련된 이제 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기술 셋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사업 형태에 대해서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그 복잡성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그 업권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토큰 증권은 사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다양한 조합으로 사실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양한 이제 그 사업 주체들이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전통 금융적으로 보면은 이제 발행과 유통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분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건이 나와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보유자가 있다면 그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저희 같은 금융회사는 발행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유통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자산을 보유한 이제 일반 회사가 직접적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이제 조각 투자 업체들도 이제 발행업자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계좌관리기관 역할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구적으로 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조각 투자 업체들 말고도 다양한 이제 플랫폼 회사라든가 일반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다양한 조각 투자 업체들이랑도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뭐 게임 회사나 뭐 유통 회사나 이런 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자금 조달 수요가 있거나 뭐 관련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은 회사들도 많은 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비즈니스를 논의하다 보면은 좀 기존의 금융업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발행 유통업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나온 제도들은 아직은 가이드라인이고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좀 보완을 요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쟁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산원장의 호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로 퍼블릭 체인을 많이 활용해서 뭐 체인 간의 연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결성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영역이 이제 금융 데이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을 구축할 때 이제 서로 연결에 대한 부분이 단절이 되는 호환성의 이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을 적용하고 이제 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다른 형태로 좀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을 좀 고민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분산 원장의 이 약간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의 제약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사실 사업의 규모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이 너무 많게 되면 사실 사업성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각투자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도 그렇고 좀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면은 분산원장을 그 지금 그 기술적 여러 가지 요건에 맞춰서 구축하는 데만 해도 금융회사당 적어도 한 50억 이상의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을 지금 상장시장과 비상장시장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상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블록체인 기술을 진짜로 적용하지 않는 반쪽짜리 시장이 아닌가 이제 이런 논쟁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부 토큰 활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금융규제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현존하고 있는 가상자산과의 어떤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거래되는 유틸리티 토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특히 실시간 거래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개념의 코인이 도입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 가능한가 이런 류의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이제 산업의 확장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이제 더 이제 폭넓게 이제 허용을 해야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토큰 주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면 뭐 1차적으로는 이제 상품의 확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이제 증권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결국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증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품들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증권의 그 영역의 확대 측면에서 고민해 볼 수 있고 특히 이런 신종 증권들이 약간 이제 새로운 세대의 투자자들한테 걸맞는 좀 증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클로 사용을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뮤직하우도 오셨지만 음원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소프트한 그런 증권의 영역들 그리고 또 증권을 활용해서 비증권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증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고 보고 있고 이제 저희는 이런 증권들을 활용해서 이 증권의 기본적인 이제 캐시플로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들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거에 대한 제도가 좀 예전에도 사실은 이 그 자본시장법상 존재하던 증권이었고 예전에도 이제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좀 제도가 잘 정비가 돼서 다양한 증권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여러 토큰들이 이제 증권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고 사실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발행 유통 체계가 정비가 돼야만 기존의 가상자산들이 혹시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그거에 맞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이제 투자 대상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기본적인 금융업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자본 조달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증권들이 이제 자본 조달의 하나의 방법으로 잘 이제 세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은 그런 컨텐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상품화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이제 자산 유동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클로 이제 여러 가지 신종 증권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 볼 때는 사실 증권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조각화를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금융업이 이 첫 번째 국면이라고 하면 결국은 신종증권이 출현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자산들을 조각화하는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사실 토큰화해서 이제 블록체인상에 얻는 작업들을 세 번째 국면이라고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증권까지 다 포괄해서 토큰화하는 거를 이제 네 번째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새로 나오는 규제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국면이 섞여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향후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로 제도가 완비가 되면 결국은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큰 증권의 장점은 높은 유동성이나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고,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인프라로는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는 지금 발전 방향과 좀 맞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좀 디벨롭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저희의 이제 방향성은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계약증권, 이제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셋업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여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산 유동화, 자금 조달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주체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 금융업과는 다르게 좀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좀 다양한 이제 회사들과의 협업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간단한 모델을 말씀드리면, 이 사실은 토큰 증권이라는 이제 기술과 이제 플랫폼을 매개체로 해서 꼭 이제 금융 투자업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이제 다른 금융업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SKT랑은 이제 협약을 맺었지만 그런 ICT 플랫폼들, 소비 결제 이런 업들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큰 기업 간의 약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조각 투자 업체들 그리고 기술 업체들 또 관련돼서 필요한 업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이나 이제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게 좀 적지만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시고 또 각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주시면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